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과 자기장. 우리 전기력 배웠잖아. 전기력. 마찰전기에서. 자기력도 자석과 자석,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전기력하고 마찬가지로 청력과 인력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전기력하고 자기력의 차이점은, 전기력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왜 금속근 두 개 붙여서 손가락 같아져서 분리되니까 하나는 플러스로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를 시켰잖아. 네, 자기력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은 N극과 N극 사이에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청력, N극, S 서로 다른 극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분리되지 않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성질이 똑같아요. 나중에 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힘에는요, 접촉했을 때 작용하는 힘과 접촉하지 않고도 작용하는 힘 두 가지가 있어요.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은 마찰, 그 다음에 도력, 그 다음에 탄성력. 마찰력, 도력, 탄성력의 특징은 뭐냐면 힘과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이야. 도력은 내가 물에 들어가. 내 무게에 의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물 위로 띄워주는 힘이 도력이거든? 힘과 반대 방향. 마찰력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탄성력은 내가 잡아당기면 튕겨서 나가는 방향. 다 반대 방향이에요. 비접촉은요, 자기력, 전기력 두 가지 힘의 종류가 청력과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력. 중력은 당기는 힘만 갖고 있죠. 얘네들은 비접촉이야. 자기력, 전기력, 중력, 비접촉. 그래서 자기력은 일단 자, 접촉하지 않고도 작용하지만 인력과 청력 두 가지 힘의 종류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당 장자를 써서 자기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력이 미치는 것도 전기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장자만 붙이면 그 공간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장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자석을 펼쳐요. 자석에 N극과 X극이 있죠. 여기 위에다가 아크릴판, 유리판, 투명한 판을 놓고요. 여기에다가 철가루를 뿌려요.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철가루가 막 늘어져 있는데 이 끝에는 조밀하게, 여기 중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해서 우리가 자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크다, 세다, 약하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철가루가 늘어선 모양을 갖다가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가상의 선을 연결시킵니다. 얘네가 지금 하나로 연결된 전선이 아니라 작은 가루들이기 때문에 이 가루들을 갖다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 끝에는 내가 더 뿌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철가루가 모여져 있는 모양을 비유하되 요거 조밀하게 모여있는 이 철가루 선이 많은 거 이거를 자기력의 힘을 선으로 표현해서 자기력선이 조밀하게 빽빽하게 있으면 자기력이 강한 것이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늘어져 있으면 자기력이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철가루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력선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기력선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자, 요번엔 자석 두 개를 놔. 여기다가 저기 유리판 넣고 또 철가루를 뿌려. 근데 N극과 N극이거나 S와 S면 얘네 모양이 어떠냐면 철가루가 내가
내가 선으로 연결시킬게.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N극과 S극이잖아?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아, 요거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선이고 얘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철가루가 늘어서 있는 모양을 자기력선으로 그려서 얘가 N극인지 S극인지는 자 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아마 무슨 극? 당기고 있으니까 S겠구나 라고 자기력선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무슨 극? N극.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자, 밑줄 잠깐 칠게요.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거나 작은 나침판에 놓으면 자기력이 작용하여 철가루나 나침판 바늘이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된다. 이를 통해 자기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얘네가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것도 철가루를 통해서 자기력선을 우리가 만들어냈듯이 나침판을 양 곳에 놓고 우리가 그거의 방향도 정하기로 합니다. 여기다 나침판을 갖다 대면 나침판의 빨간색 선은 N극이니까 동쪽, 서쪽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동쪽. 동쪽? N극 서쪽 바라보겠지. 여기다 나침판 놓으면 N극은 동쪽, 서쪽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서쪽? 서쪽이지? 그치? 네.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둘 다 같은 방향 바라보세요. 왜냐면 N하고 S는 당기는 힘이잖아. N하고 N은 밀어내니까 돌려버려요. S를 마주볼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중간에 자기장 나침판을 갖다 대면 N극은 동쪽, 서쪽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N극의 방향은 동쪽, 서쪽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동쪽. 여기 바라보고 있어. 그치? N극. 그치? 요거 각각 곳에다가 여기 다 놓고 N극이 향하는 방향을 보고 얘를 갖다가 N극을 갖다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살짝 삐딱하게 되는데 N극이 살짝 얘를 등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놨거든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간다. 무슨 소리냐면 N극, S극. 나침반이 아까 여기 쳐다보고 있었고 얘는 여기 쳐다보고 있었잖아.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는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잖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자,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는 정했어.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자.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아까 그 자기력선하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렇게 간다. 얘는 무슨 극이야? N극이야? S극이야? 나가고 있으니까 N극이야. 자, 만약에 똑같이 얘네가 요렇게 밀어내고 있으면 무슨 극이야? 아니? N은 그치. 자, 그리고 S로 들어가고 있지? 만약에 얘네가 서로 다른 극이면 잡아당기는 그림이 될 거야. 여기에 만약에 나침판을 갖다 대면 나침판의 방향은 동쪽, 서쪽 어디일까? 빨간색 들어온다. 동쪽. 그치. 그래서 나침판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서 얘가 뭔지 몰라. 근데 당기는 그림이야. 심지어 화살표가 여기서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건 S니까 얘는 S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기력선을 표시해서 얘가 N인지 S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주 쉬워요. 밑에 보시면 두 자석 사이의 자기장 그림 보이세요? 나침판 로고 갖고 자기장의 크기를 선으로 표시했어.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 N극, N극 둘 다 나라는 그림
힘이잖아.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자기장에 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력선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힘이 최대고 듬성듬성한 데는 힘이 약하고 자기력선이 아예 없으면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철가루가 실제로 붙지 않았을 거야. 철가루가 왜 안 붙었겠어? 자기력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철가루가 놓여있지 않았겠지. 자,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14페이지에 114페이지에 4번 봐봐. 4번 114페이지 4번 A, B A하고 B 찾으셨어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 A다 놓으면 어디에 보고 있을까요? 오른쪽. 오른쪽이면 빨간색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3번, 5번 중에 하나겠죠. B는요? 오른쪽.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자, 준태야. 5번 봐봐. A, B 위치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OX.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오. 자기장 세기가 0인 거 어떻게 알아? 자기력선이 없어. 철가루를 뿌려도 붙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는 0인 거 맞아요. 기억은 정답. 자, 준대야. A, B 중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D이다. OX. 선이 조밀하게 면적당 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센 거고 면적당 선이 듬성듬성 있으면 힘이 약한 거야. 가장 힘이 센 곳은 D이다. OX. 오, 맞아. 자기력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하다. OX. X. 4번이야. 자, 아직까지는 너무 쉽죠? 그쵸? 다시 본문으로 가자. 자, 자기력선은 사람들이 얘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거야.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야. 힘이 비슷한 위치끼리 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자기력선을 만들었으니까 이 법칙으로 만들어진 자기력선의 특징은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겠지. 그리고 촘촘할수록 힘이 세고 듬성듬성할수록 힘이 약하다. 이거는 자기력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밑줄을 칠게요.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밑줄 치고 자기력선의 특징. N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자, 우영아.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 요거 읽어봐봐. 자석 밖에서 자기력선은 N극으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지만 자기력선이 완전한 세우선을 이동으로 자석 내부에서 자기력선은 S극에서 N극으로 회곡선이 뭐야? 회곡선. 회자가 닫혔다는 얘기지? 끊기고 바깥으로 어디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열릴 거잖아. 그치? 만약에 이게 끝이면 열린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 안에가 연결되어 있대. 어쩌한 방향으로 얘네가 회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대. 회곡선 열리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은요, 자석 밖에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지만 여기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회곡선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래요. 자,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105페이지. 지구 자기장. 나침반의 역할은 뭐야? 나침반 뭐다 써? 방향을 찾기. 어떻게 방향을 찾아? 가리키는 거야.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죠. 자, 지구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찾아가요. 만약에 나침반이 이렇게 북극 위쪽을 가리켰다. N극이 북쪽을 가리켰다. 그러면 지구의 북극은 N극일까요? S극일까요? N극? S. S? 헷갈려? 찍어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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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커다란 자석에 해당이 되는데 북극은 사실 S고요. 남극은 N극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걸 통해서 북쪽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전하는 애들은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커다란 자석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지구 자기장의 역할. 저기 정한이 읽어봐봐. 지구 자기장의 역할. 태양에서 보는 내부, 태양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이고, 따라서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해면에 존재하는 바람을 크게 기여합니다. 자기장에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입자, 태양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데 이게 막아주지 않고 바로 오면 양성자 폭풍. 태양 입자는 에너지가 고에너지라서 마치 방사선 이거 찐 것처럼 몸에 생물학적, 화학적 피해를 준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많이 쬐게 되면 우리 왜 방사선 노출된 것처럼 막 사람 뼈 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대. 이게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구는 커다란 자석을 갖고 있다. 지구는 커다란 자기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할게요. 114페이지에 3번 풀어보세요. 3번. 114페이지에 3번. 자, 유나야, 3번 가. 5번, 그치? 태양에서 오는 여러 태양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지구의 북극은 S극을 갖고 있다.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자기장 배웠고, 지구의 자기장 배웠고, 자석이 갖는 자기장 배웠으면, 자, 그 밖에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 다른 것들이 갖는 자기장의 성격을 볼 거야. 자,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자석만 자기장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석만 자기장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던 시절에 전류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전류를 통과시켜서 전기적 성질을 갖고 막 실험하는데 여기에서 전선을 딱 꽂았는데 우연찮게 옆에 있던 이 나침반이 전기를 꽂았을 때와 뺐을 때 이 나침반이 막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자, 빼니까 원래 북극 가리치고 있고 끼니까 얘 때문에 얘가 막 방향이 바뀌네? 아, 얘도 자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구나.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우연찮게 발견된 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코일도 통과시켜보고 자기장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 나중에 전류 흘려보내주고 자석도 같이 해주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도선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전선을 이렇게 막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 왜 이온 가운 쓰듯이 얘네들을 평평하게 이렇게 얘를 갖다 딱 구멍 뚫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씌워놔. 그리고 여기 뒤에, 옆에, 그리고 이 앞에, 여기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전류를 꽂았을 때와 뺐을 때를 봐. 뺐을 땐
전류를 딱 꽂아주잖아? 그러면 얘가 어떠한 원 모양으로 빙그르르 돌거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 흘러보내주니까 나침반의 방향이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북쪽, 여기는 S.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 이거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얘네가 여기 휘전하는 게 보였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줬어. 바꿔줬더니 똑같지 않아.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핑크를 보이잖아. 여기 앵글. 이번에는 무슨 방향이냐? 이거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아까 방향이 요거였으면 이번에는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데 니네 입장으로 하면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 맞지? 그래서 얘네가 전류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자기장이 다르게 형성되더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암페르 아저씨가 요거를 정해놨어. 자, 요거 찾는 방법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자, 전류가 가는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하면, 자기장은, 자, 엄지손가락 일진시켜주고, 내 손가락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자, 지금 이렇게 돌죠? 반시계 방향인 거잖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갖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쉽게 찾아요 하고 자기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만들었대요. 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지. 자, 엄지손가락 내려주세요. 이거 뭐야? 죽여. 설명하는 거야? 자, 아래로 가면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하면 이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게 나침반의 N극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도서는 자석하고 다르게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형 형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열판지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원형 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양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여기 각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오른나사 법칙, 이거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렇게. 얘는 남쪽, 얘는 서쪽, 얘는 북쪽, 얘는 서쪽, 동쪽. 오른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북, 서, 남, 얘가 이렇게 핑크르르 도는 거니까 패곡선이라고 하지. 어디로 열리지 않고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남쪽이었으면 한 바퀴 돈다는 거면 얘가 반대쪽에는 반대 방향인 거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 N극, 이번에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규칙적이지? 예외가 없어. 자, 그러면 가끔 이렇게도 나오거든? 얘 두 개를 생략하고 가운데 놨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서남북 어디일까요? 얘가 요거였고 얘가 요거였으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북쪽, 남쪽 어디겠어? 북쪽. 그래서 A, B, C 각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아니 똑같은 거 두 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오른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웨르스테르의 자기력. 요거 누가 읽어보냐면 리안이가 읽어봐. 덴마크의 물리학자 웨르스테르는 장기와 자기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실험을 진행하던 중 공교롭게도 자기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은 현대 전자기학의 큰 변환점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관련이 있다는 걸 너무 확인시켜준 결과가 되었대요. 과학은 참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일단 요 오른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람은 이렇게 일자, 이렇게 원형, 심지어 마지막으로 코스 뭐 했냐면 빙글빙글 꼬았어.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른 나사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개가 합쳤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선이 이렇게 있고 얘 우리 코일 스프링처럼 뽑은 거야. 아래에서 위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뒤에는 내려가고 이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앞면이 올라가면 뒤에는 내려오는 거 맞지? 앞면이 올라가고 뒤에는 내려오고 앞면이 전류가 올라가고 뒷면은 내려오고 앞면이 전류가 올라가고 뒷면은 내려오고 이게 반복돼. 그래서 위에 있는 코일은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뒤에 오는 애는 내려오는 그림이거든. 근데 요거 하나만 따져보자. 요거 하나만 딱 띄워봐봐. 그러면 오른 나사 법칙하면 여기에는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온 건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지.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요렇게 반시계 방향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 합쳐봐. 앞에 있는 애들은 몽땅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래서 얘네가 하나로 연결돼서 얘네가 각각의 전선들이 자기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효과를 만드는데 몽땅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는 모두 다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 안쪽에는 통과하는 그림 아까 앞에 자석도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데 이 중간 안에는 통과하는 모양 회곡선이 만들어진다. 오른쪽 보조단 아까 읽었잖아. 얘가 이 막대